안녕하세요. 건축 꿈나무 그냥입니다. 오늘은 제가 독일에서 건축사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실시 설계를 하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저도 한국을 떠나기 전에 유학을 다녀왔었던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곤 했었어요. 해외에서 설계사무소에서 취직을 하면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참 많았었어요.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은 주변에 많았지만 실무자다운 그런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은 제 주변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대부분 그래픽 작업을 했었던 분들이 많았고, 아니면 한국 프로젝트와 관련된 일을 한 분들도 많았어요. 아니면 아예 한국 프로젝트를 위해서 고용되어서 일을 하셨던 분들도 계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외국에 나올 때부터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 말고 진짜 독일에서 독일 건축가 그리고 독일 디테일을 배우자라는 마음으로 독일을 왔고, 그리고 어찌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독일을 머물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계획한 방향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하는 업무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제가 독일에서 하는 주요 업무는 이제 허가용 도면 작성과 그리고 실시 설계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실시 설계예요. 계획 설계도 한 번씩 할 때가 있는데, 이건 주로 소장님이 작업을 하시다가 진짜 하기 싫을 때 한 번씩 버리시는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받아서 디자인부터 잡아가는데, 재작년에 제가 계획을 하고 건축 심의를 통과했었던 계획안이 올해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웬만한 건 이제 소장님이 계획을 하고, 그리고 간단한 도면 작업들은 다른 직원분이 하시는데요. 그분이 이제 시간이 맞지 않으면 제가 일주일 정도 붙어서 간단한 허가 도서 작성 같은 거는 도와주곤 합니다. 허가를 받고 나면 그 프로젝트들은 저나 아니면 다른 건축사에게 배정이 되어지는데요. 실시 설계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저희 사무실은 이제 대규모 설계를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 연면적이 300평 남짓 정도 되는 규모를 하게 되는데요. 실시 설계 프로젝트는 보통 3개월을 초기 납품으로 하고, 그 이후에 조금씩 수정을 해서 6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작업을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다른 프로젝트들이 바쁜 게 있으면 잠깐 그 프로젝트에 갔다가 올 때도 있어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실시 기간이 보시다시피 좀 여유가 있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명이서 함께 작업을 하지 않고 1인 1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손에서 시작해서 자기 손에 끝나야 하는 거죠. 모든 플랜에 작성자 이름이 딱 하고 적혀 있기 때문에 도면의 책임은 모두 본인이 져야 합니다. 간혹 외국에 살다 보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좀 특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런 걸 기대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소장님 마인드가 회사와 유치원은 확실히 구분하자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면서 발생된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협의 보고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독일에서 감리비를 포함해서 전체 설계비에서 25%가 실시 설계 도서가 차지하고, 이 비용이 1차 도면 납품 시 10% 정도가 지급되는데요. 그리고 최종 납품이 완료되면 나머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연봉을 계산할 때 자기가 어느 정도의 일을 하는지를 대략적으로 산정을 해보고, 자기가 회사에 기여하는 아니면 회사에 가져다 주는 돈이 돈보다 많은 일을 한다면 당연히 회사 입장에선 좋아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다른 유치원을 한번 알아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돌아가는 이제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렸고, 그럼 지금부터 제가 실시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한국에서 실시 설계를 해본 적은 있지만, 사실 이제는 한국어 단어도 생각나지 않을 만큼 한국 건축에 대한 지식을 많이 잃어버렸는데요. 그냥 그런 전제하에서 제가 그냥 순수하게 독일에서 하고 있는 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 설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저희 설계 사무실은 주로 분양형 건물을 설계하기 때문에 처음 설계를 맡겼던 부동산 투자회사를 건축주라고 한다면 분양을 받은 구매자들이 있겠죠. 구매자들은 본인의 집들을 모두 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시청의 도면을 세대별로 분할하고 그것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습니다. 이 작업을 건축 허가 도서를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 작업을 할 때는 진짜 집중을 많이 해서 도면을 몇 번을 체크를 해서 넘겨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이때 적혀 있는 면적에 따라서 구매자가 주택 구매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제가 잘못 1평방미터라도 빼먹거나 추가로 한다면 그게 단순한 숫자 1이 아니라 돈으로 환산해서 생각하면 제 한 달 월급을 털어도 못 사는 그런 돈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법적으로 모든 세대들을 분할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데요. 처음 실시 설계 도면을 작성할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구조나 설비 등등 모든 걸 예상하고 그리게 되면 나중에 협의 보는데 조금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보통 엔지니어 사무실에 도면을 넘기면 도면에 있는 텍스트 레이어를 끄고 자기들이 계획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본인이 잘 안다고 해서 모든 내용을 정해 놓으면 나중에 엔지니어가 만든 도면과 비교해서 다른 내용들을 찾아서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 1차 도면에서 중요한 것은 건축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만 잘 체크해야 하는 것인데요. 문의 크기나 아니면 창문의 크기, 외장 재료 등등 이렇게 1차 실시 도면이 완료되고 나면 이 도면은 건설회사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건설회사에 있는 적산부서에서 물량을 뽑고 자재를 주문하고, 건설회사와 계약되어져 있는 구조사무실, 그리고 설비사무실, 에너지 체크하는 엔지니어, 그리고 소음을 체크하는 엔지니어, 주차장의 공기량을 체크하는 엔지니어, 주택의 환기 설비를 체크하는 회사 등등의 이제 엔지니어들 사무실에 도면이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건축설계사무소는 소방과 관련된 문제들, 특히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그 부분들에 한해서 소방서와 협의를 보게 되는데요. 이때는 주로 피난로와 방화에 관련된 것들을 협의해야 합니다. 1차 도면을 뿌리고 나면 대략 8주 정도 안에 각 엔지니어로부터 피드백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피드백을 가지고 사무실별로 계속 통화를 하면서 실시 설계 도서를 계속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연락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구조사무실일 거예요. 건축사가 그린 도면대로 구조가 잘 계산해서 그대로만 와준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항상 구조에서 많은 트러블이 생기고 구조가 바뀜으로 인해서 전체 평면들이 흔들리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보다 보면 짜증을 엄청 낼 때도 많은데 잘 달래서 원하는 구조 도면과 구조 계산서를 꼭 받아야만 합니다. 중간에 언성이 높아지고 싸우기라도 하면 프로젝트는 산으로 갈 거예요. 구조에서 최종적으로 계산서가 나오고 골조 도면이 나올 때쯤이면 다른 엔지니어들로부터 피드백이 하나씩 오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 설비에서 지하 공기시설을 설치하는 도면을 받게 되면 지하 배연 설비와 관련해서도 서로 상의를 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배연 설비와 소방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설비회사에서 준다고 무조건 오케이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소방서랑 또 협의를 해야 하는데요. 배연 설비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봐야 합니다. 방법부터 성능, 그리고 디테일 등등. 그리고 지하층 배연 설비를 협의 보다 보면 지상층에 분명히 환기구 등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런 것 또한 건축주나 아니면 구매자분들과 협의를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허가도서에서 환기시설 등이 표시가 되지 않았는데 이게 본인의 정원에 이제 환기를 위한 배기구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본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획과 다른 실제로 지어진 건물들을 보게 되면 조금은 실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늘 항상 건축주에게 통보를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구해야 하는 거죠. 이 정도 실시 설계가 진행이 되면 소방, 구조, 설비, 환기, 에너지, 소음 등이 모두 협의가 되었을 테고요.
처음에 그렸던 실시 설계 도면과 비교해서는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협의 본 내용들은 법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만, 그리고 골조공사 전에 무조건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들 위주로 협의를 보고 피드백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깜빡한 게 엘리베이터 역시나 제조사로부터 상세 도면을 받아서 검토하고 그리고 체크해야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기계실의 크기, 그리고 오버헤드, 그리고 기계실 오일 누수를 대비한 그 문의 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도면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벽난로와 실내 리포트 등등 구매자나 건축주의 요구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작은 것들조차도 사실 구조 부분에서, 만약에 구조에서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상의를 해서 협의를 보아야 합니다. 독일은 웬만해서 이제 대부분의 벽체들 같은 경우는 칼크잔트스타인으로 보통 쌓아서 만들어지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최종적으로 공사 시작 전에 철근 콘크리트 회사나 아니면 칼크잔트스타인 회사로부터 골조 주문 상세 도면과 이제 블럭을 어떻게 쌓을 건지에 대한 블럭 플랜까지도 이제 다 검토를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물량과 관련된 것들을 건축사가 최종적으로 사인을 해서 확인을 하고 주문이 나가야 합니다. 이게 사실 벽체 하나마다 전부 다 치수가 전부 다 나와 있는 도면이기 때문에 되게 분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지금 땅을 파고 있는 현장에 사용할 지하층과 지상 1층에 사용될 벽체와 슬라브 도면들을 검토하고 월요일에 사인을 해서 보내줘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주말도 사실 엄청 많이 바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 친구들 맨날 놀자고 연락 오면 맨날 거절하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거절하기 힘들고 외국 친구들은 사실 이렇게 사는 저의 인생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독일에 와서 왜 이렇게 사냐고, 이렇게 좋은 독일에서 왜 이렇게 사냐고. 근데 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학생인 분들이 봤을 때는 뭐 독일이 되게 좋게만은 보이는데, 제가 느끼는 독일은 책임을 지는 그 구분하는 게 엄청 명확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독일에서 실제로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리고 실시 설계에 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제가 하는 업무들, 어떻게 독일에서 일을 하면서 사는지도 일단 간략하게 그냥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분명 이제 한국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독일이랑 한국이랑 좀 다른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을 영상에 담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제가 생각하는 좋은 건축사는 이제 많은 디테일을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디자인적인 감각이 매우 뛰어난 건축사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화를 잘하는 건축사라고 생각을 해요. 건축사는 항상 건축주와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소통한 대화들이 모두 스케치로 남겨지게 되고, 그리고 건축사는 공무원과 항상 합의를 봐야 되는데, 그 합의된 내용들이 결국 건축 허가 도서예요. 그리고 제가 실시 설계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엔지니어들과 계속 피드백을 받고 도면을 주고받고 매일매일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모든 대화들이 마지막 최종 실시 설계 도면 안에 모두 담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시 설계를 암기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건축에 대한 어떤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잘 아시고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씩 풀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 자리에는 꼭 이런 게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이런 디테일은 저런 디테일로만 해야 되고, 이런 정해진 것들을 암기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방수나 아니면 단열, 그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은 건축사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서 알고 있으되 그냥 어떤 디테일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각 엔지니어들과 계속 서로 협의를 보면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모든 재료나 뭐 어떤 디테일들, 이런 것들을 막 단순 암기식으로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건축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